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무려 6%대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가 오늘 이렇게 6%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 나온 이유는 지금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부품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는데요. 하나마이크로는 상한가를 쳐버렸고요. 그다음에 유진테크 장비주도 오늘 13%나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부품주 하나머티리얼즈도 12%대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자, 보시면, 그러면 이 HBM이 뭐냐? HBM은 우리나라 말로 이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영어로는 하이 브랜드 위드 메모리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기존의 이런 D램보다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자, AI라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수많은 데이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송 속도가 빨라야지 이 AI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기존에 SK 하이닉스가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개발에 성공하고 엔비디아에서 지금 테스트를 거쳐서 공급을 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급등이 나오게 된 거죠. 자, AI 반도체 성장성은 누가 뭐라 해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긴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시면요. 지금 2018년도에 70억 달러에서 작년에 지금 326억 달러.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657억 달러. 그리고 2030년도에는 1179억 달러로 지금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202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하나로 계산을 하면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한 86조 정도 됩니다. 2030년도가 지금 시장 규모가 한 155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86조, 2030년 155조. 시장은 커지지만 지금 시장 규모를 보면 지금 86조랑 155조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제가 AI 반도체도 괜찮은데 계속해서 2차전지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이유가요. 이 AI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2차 전지의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보시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 전기차 시장 규모가 2030년도가 되면 시장 규모가 약 2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조 7천억 달러면 지금 현재 환율로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500조입니다. 3,500조. 이 전기차 판매 이런 시장 규모가 3,500조라는 거예요. 2030년도. 자, 이 전기차 판매 금액의 30%에서 50%를 배터리가 차지합니다. 그러면 3,500조 중에서 보수적으로 30%만 잡더라도 전기차 이 배터리 쪽 시장 규모가 몇 조? 1,000조가 넘어갑니다. 1,000조. 아까 말했다시피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155조라고 그랬죠. 2030년도에. 근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배터리 쪽은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약 6배 이상 큰 시장이 바로 이런 2차전지 쪽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더 커지는 그쪽 산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투자를 하셔야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폭염, 홍수, 이런 것들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를, 지구온난화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근데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가 어마무시합니다. 전체 이런 지구온난화에
40% 정도가 지금 자동차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빠르게 이런 전동화되면서 전기차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친환경차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고 자동차가 전동화, 친환경화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린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렇게 전기차로 가다가 이제는 다시 내연기관차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대로 지구의 온도가 계속 뜨겁게 놔두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엄청난 큰 시장이죠. 그 중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이 3대 시장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미국과 유럽은 이런 배터리 산업이 지금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K배터리 산업을 지금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 세제때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1,000조에 육박하는 배터리 수주 계약이 성사가 됐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K방산 쪽이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커졌죠. 근데 K방산의 시장 규모가 100조예요. 수주 금액이 100조. 근데 2차 전지는 벌써 1,000조가 넘는 금액을 수주를 해놨습니다. K방산의 수주 규모의 10배가 넘는 지금 수주를 한 게 지금 바로 배터리라는 겁니다. 자, 이론에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 지금 엄청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배터리 산업이 전 세계 강국이에요. 지금 노트북하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형 2차 전지도 세계 1위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이 중대형 2차 전지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두입니다. 선두. 여러분들이 이런 전기차 배터리도 있지만 이 ESS 이쪽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는데 보시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 전망을 보시면 2021년도만 하더라도 14조대였어요. 근데 2030년도가 되면은 340조로 커집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요. 왜 이렇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커지냐면 에너지를 생산했으면 어디다가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것들에서 생산하는 이제 전기를 보관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ASS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도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진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쪽이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트렌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37%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 세대 중에 한 대는 K 배터리를 달고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중국을 제외하면 54.1%입니다. 절반 이상이 우리 K 배터리예요. 전기차 2대 중에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K 배터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K 배터리가 엄청난 기술력과 그 다음에 이 시장 규모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배터리 3사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2025년도까지 52조를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투자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계속 공장 지어야 돼요. 미국에 짓고 유럽에도 짓고 계속 지어야 됩니다. 자, 이 전기차 이 시장 규모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2030년도에 1,000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배터리의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뭐 분리막도 있고 전해지는 양극재가 제일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해요.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0%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1,000조예요. 시장 규모가 1,000조. 그러면 40%면 몇 조예요? 400조가 지금 양극재 거고요. 그 다음에 50%, 500조가 또 양극재 겁니다. 400조에서 500조는 양극재 수주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양극재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이 두 종목만 보시라고 했죠. 양극재 중에서. 그 다음에 이런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광물이 필요합니다. 원재료, 리튬이라든가 이런 재료들. 그거를 하는 업체가 바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개의 종목을 주구장창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 몇 달간 다른 종목은 얘기 안 하고 2차전 쪽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데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좀 조정을 하고 있죠. 보시면 에코프로가 오늘 6.2%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에코프로는 지금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위에 있습니다.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빠졌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요. 물량이 많이 터진 상태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화면에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은 오늘 지금 4.9%나 빠졌거든요. 이것도 거래가 거의 없어요. 최근 빠진 거 보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7월 26일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빠졌냐면 47%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47%. 이게 무슨 잡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가가 고점 대비 이렇게 빠졌으면 이게 겁낼 구간인가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에코프로 BM의 실적 전망이 앞으로 별로 안 좋다고 하면 당연히 겁낼 구간이죠.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증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거는 제한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규나 추가 매수도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의 실적 전망을 보시면요. 지금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자, 올해 지금 3분기에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1,100억대예요. 작년 3분기에 지금 1,400억대거든요. 자, 올해 3분기까지는 지금 실적 전망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광물, 리튬이라든가 니켈 이런 광물 이런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그에 따라서 판가가 낮아지면서 지금 실적 전망이 이제 3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분기 이후를 보셔야 됩니다. 자, 올해 4분기에 예상 영업이익이 1,470억인데요. 작년에 4분기에 953억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4분기에는 시장이 지금 영업이익이 몇 %예요? 거의 40% 급증하죠. 자, 그리고 내년 1분기 볼까요? 내년 1분기에 예상 영업이익이 1,480억. 근데 작년 1분기에,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에 1,000억 됐으니까 지금 또 4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니까 올해 4분기까지는 별로 실적이 별로 안 좋지만 이게 바로 많이 안 팔려서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가 지금 1조 5천억 대였는데 올해 3분기는 2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요. 매출액은 지금 5천억이 급증을 하지만 이런 소재 가격이 지금 판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게 나온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이제 4분기, 내년 이렇게 되면 될수록 당연히 실적은 좋아집니다. 미국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10%가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침투율이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면 당연히 K 배터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은 중국의 배터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의 중국은 지금 글로벌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중국이 항복하지 않는 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제재를 할 겁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견제를 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게 바로 K 배터리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4% 빠졌고 고점 대비 38% 빠졌어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정도 빠졌고 고점 대비
26%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빠진 걸 보면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에코프로 같은 이런 광물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이런 양극재 관련주들이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AI 반도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집니다. 하지만 이 AI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바로 2차전지 시장이 나라는 겁니다. 2차전지. 2030년도가 되면 1000조 이상의 시장 규모가 터집니다. 이게 1년입니다. 1년에 1000조. 엄청난 시장 규모라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바로 양극재, 핵심 소재, 그 다음에 광물, 이런 쪽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같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뭐 40%에서 50% 빠졌죠. 이렇게 빠질 때 여러분들이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 투자하신 분들은 겁이 나겠죠. 하지만 저처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라는 게 여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팔 수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팔고 또 여기에서 또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최고겠죠. 근데 이거 됩니까? 이런 타이밍 매매 돼요? 이거는 저는 그냥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식 투자를 계속 해오면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이렇게 고성장, 성장하는 산업을 골라서 이 성장하는 산업에 이런 대장주를 집중 투자하고 그거에 대해서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엄청나게 돈을 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할 때만 하더라도 이때에서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7월 달에 거의 60만원까지 갔죠. 20,000원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7월 달 기준으로 거의 30배가 오른 거죠. 그것도 지금 3년 몇 개월 만에 30배가 오른 겁니다. 이 주식을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들고 갔으면 최저점에서 그 최고점까지 거의 30배가 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배터리의 이 큰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배터리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기억을 하시고 하루하루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흐름으로 대세 흐름이 그다음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장기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보다 2차전지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